가천대 약술형 논술 제 세 번째 강의입니다. 딱가다 시리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직 1권입니다.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3권, 4권까지 집필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네이버나 아니면은 여기 에어클래스 쪽에서 교재를 판매할 예정이니까 그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아니면은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고, 지금 강의나 이런 거는 요 강의되는 내용과 관련된 페이지는 제가 따로 무료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강 때 한번 1강이 아니구나. 첫 번째 무료 강의 내지는 소개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수능 완성하고 작년 그런 자료로 만들어진 책을 발간을 하고, 그 이후에 수능 완성책을 발간을 따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확정은 아닌데 일단은 1, 2권으로 뭐 묶든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하든가 해서 조금 발간될 거니까, 만약에 날짜가 조금 늦어지거나 월말 정도까지 만약에 딜레이 되면 아마 합권으로 해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권, 2권, 3권을 합권으로 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교재 8번째 제 8번 맞죠? 8번 문제입니다. 강의는 세 번째 제 3강좌입니다. 보겠습니다. 요 내용도 역시 지난번 수업하고 마찬가지로 인문 논술, 즉 인문계와 자연계의 공통된 부분이니까 강의를 나중에 한번 같이 보시고, 자연계열도 같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올려놓기는 인문으로 올려놨지만 나중에 합해질 거니까 어쨌든 조금 빨리 보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역시 제시문 있고 밑에 문제가 있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문제를 스피드 있게 풀려면,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약술형 논술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에서는 제시문 하나당 문제가 많으면 4-5문제까지 나와요. 그럴 경우에는 문학을 제외하고 독서 영역에서는 화법작문도 상관없어요. 근데 독서 영역만큼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문제부터 볼 필요는 없어요. 뭐 어떤 선생님들은 문제부터 보고 제시문 보면 뭐 문제 쉽게 풀 수 있다.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처음 보는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보고 제시문을 보면 과연 시간을 맞출 수 있냐라는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학 제시문을 보면 처음 보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문제를 과연 본인들도 그렇게 풀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약술형 논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문제부터 보세요. 왜? 제시문 하나당 문제가 한 문제다. 자, 봅시다. 8번입니다. 협상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간의 요구 조건을 듣고 합의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상호 간의 요구 사항을 듣고 협의하게 되는데, 자, 요게 대화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화 상황이라 이거예요. 협의하게 되는데 요구 사항이 수용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언급하여, 자, 이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요구 사항이 수용되면 이런 효과가 나온다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제시문에. 그죠? 협상을 유리하도록 하는 말하기 방식을 쓴다. 위의 협상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 즉 요구 사항이 수용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가 적혀져 있는 부분을 찾아라. 어떻게?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로 써라. 자, 요겁니다. 다시, 요구사항이 수용되었을 때 예상되는 효과가 나와야 된다. 봅시다. 까먹으면 안 돼요. 뭐? 요구사항이 어떻게? 수용되었을 때 나오는 효과. 요 얘기입니다. 봅시다. 단체측. 자, 이러면 일단은 한번 염두에 둬봐야 돼요. 요거는 100%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100%는 아닌데 조금 응용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잔머리예요, 이거는. 자, 단체 측과 주민 측이 대화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요구사항은
단체 측에 있을 수도 있고 주민 측에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단체 측과 주민 측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주민 측에서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단체 측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 위에 제시문의 앞머리를 보면서 요구사항을 말하는 게 어느 쪽일까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봅시다. 단체 측. 저희 단체는 회원들을 위한 주말 텃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700제곱미터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 측에서 저희가 기존에 보내드렸던 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봐봐. 딱 나오잖아. 딱 나온다니까 이게 문장이. 얼마나 편해요. 그죠?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은 누가 얘기한다? 주민 측이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봅시다. 저희는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하여 공공마을에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시세에 합당한 수준의 계약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저희 토지에서 33단체의 텃밭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성공하자는 건 같다는 얘기예요. 먼저 계약서상의 임대료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요구 조건입니다. 1번. 기존에 해당 토지의 적정 임대료를 3.3제곱미터당 5,000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여기에서 20% 증액해 주십시오. 자, 이거 조정하자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여기까지 같은 겁니다. 이는 주변 마을의 임대 시세에 고려해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자, 이건 요구 조건을 수용해 달라는 거 있는데 효과는 지금 없어요. 그죠? 얘는 효과는 없다. 일단 봅시다. 저희가 마을을 방문하여 토지와 시설을 점검해보니 해당 토지는 토양이 부실하고 전기, 식수 등의 시설이 부족합니다. 회원들에게 분양을 진행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임대료의 증액을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상태가 사업을 진행하기에 난점이 많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점을 감안해 감안해 주변 마을의 임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임대료를 10%만 증액하되 면적을 150제곱미터 추가로 임차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역시 요 조건이죠. 텃밭 분양을 원하는 회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정도 규모는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효과는 지금 없어요. 특별하게.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있어야 효과지. 이거는 예측인 거지. 이거는 효과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이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대신 주말에 한해 우리 회원들이 마을 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요구 조건이네. 와. 그죠? 신경 써봐야 됩니다. A 합시다. 아시다시피 해당 토지에는 식수시설이 없고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회원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마을회관 이용으로 텃밭의 부족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저희 측에서도 임대료 증액과 면적 추가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효과는 또 없네요. 여기도 아직. 그 부분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허용하겠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그럼 계약 금액과 면적을 조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텃밭 사업에는 농업학교, 체험마당 등 여러 행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시 행사 도우미로 저희 마을 주민들을 채용해 주십시오. 요구 조건이네요. 3번 맞죠? 아까 여기 2번이었잖아. 3번입니다. 주민 채용을 통해 농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텃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효가 나왔네. 그죠? 근데 문제는 자 이따가 발생할 거예요. 여기가 답일 가능성이 높다. 봅시다. 그 다음 저희는 회원들의 편의와 만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해 텃밭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최우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텃밭을 분양받을 회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회원들과의 논의 없이 사업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미리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텃밭 사업이 진행되면 당체 회원들이 마을 회관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많은 외부인이 마을에 출입하게 될 텐데 이로 인해 마을이 소란스러워지면 주민들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불편을 감수하는 만큼 단체 측에서도 저희의 제안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텃밭이 분양된 후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을 주민을 행사 도우미로 채용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되는 거네요. 자, 이 부분이 확실히 답일 가능성이 높겠죠. 요렇게 해놓고 가면 됩니다. 혹시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봅시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네요. 그 정도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끝났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3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두 개의 문장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밑줄 그어졌는 게 예상되는 효과라고 나와 있죠. 요구사항이 뭐냐라고 묻는 그 부분을 답으로 찾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문제에서 분명히
여기 적어놨네요. 문제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찾아라고 했지 여기를 찾아라고 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요구사항은 하나, 둘, 셋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중에서 효과를 찾아라고 했는데 효과가 나온 부분은 여기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기에서 분명히 요구사항과 그 효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요구사항과 그 효과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요구사항과 그 효과를 찾으면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요구사항을 찾으라고 한 게 아니라 효과를 찾으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얘와 얘가 될 것입니다. 답은 바로 주민과 것입니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서부터 1강, 2강에서도 제가 한 번씩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제발 부탁인데 문제 좀 잘 봐라. 제발 여기에서 뭘 찾아야 된다? 답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라. 이거예요.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1강입니다. 역시 제시문부터 예쁘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민이 집에 돌아와 작성한 일기이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말을 찾아 봐봐요. 요게 바로 뭐다? 우리가 찾아야 될 조건, 요구사항이다. 문제, 답으로 요구되는 부분이다. 얘 좀 찾아라. 이 얘기예요.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 영수를 만났다. 영수는 내게 연락이 잘 안 된다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나의 고민을 영수에게 털어놓았다. 영수는 내 고민을 듣더니 자신이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을 소개해 주었다. 영수가 소개해 준 책 내용에 따르면 인간이 과거의 불행한 일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겪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과거에 안 좋았던 일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도 한다. 영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 스스로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해 얘기하면서요. 나 스스로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목적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일단은 제일 쉬운 조건 깨달은 부분을 찾아라. 플러스 새로운 목적이네요. 목적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얘를 찾아라. 내가 추구해야 할 목적은 우울과 고통인가? 소통의 즐거움인가? 영수의 말은 나에게 나 자신을 성찰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영수는 조언 외에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격려했대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을 느낀다. 자, 봅시다. 잘 찾아야 되겠죠? 자, 찾아봅시다. 누구 얘기 찾는다고요? 자, 누구의 대화를 찾는다? 영수랑 지민이 중에 지민이. 그새 까먹으면 노답입니다. 왜? 지민이. 그러니까 뭘 어떻게 찾아야 되죠? 포인트는 지민에게 둔다. 근데 영수의 말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은 부분 찾으면 된다. 근데 그게 뭐다? 새로운 목적을 세워야 된다. 목표를 세워야 된다. 그 부분 찾으면 된다. 자기가 뭘 찾고 있는지도 기억 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지민의 포인트를 둡니다. 지민아 오랜만이야. 필요 없죠? 후후훅 지나가면 돼요. 우리 중학교 졸업하고 별일에서 언니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일 있니? 필요 없죠? 나 아무래도 대인관계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 중학교 때 일 기억나지?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없어졌어. 그래서 사람들하고 연락하기도 싫고 집에서만 지내는 것이 편해. 트라우마 때문에 집에서만 지낸다니 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요즘 어떤 책을 아까 네모박스에서 봤던 거죠, 보기에서? 있는데 마침 거기에도 트라우마 이야기가 나왔어. 거기서는 뭐라 했는데?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라는 거였어. 이런 말 누가 못해요, 그죠? 나도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불행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나는 지금 행복해 라고 말할 수도 있대. 뭔 얘기예요 이게? 어쨌든 봅시다. 우리는 시험 치는 사람이니까. 과거에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지금도 불행하란 법은 없다. 과거의 불행이 현재의 나까지 결정짓는 것은 아니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달리 먹을 수 있지? 삶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중요하대. 삶의 목적에 따라 과거의 사건은 다르게 해석되고 현재 행동도 달리 선택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무언가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야 하나? 의문이네요. 생각이 조금 달라지고 있죠. 자, 새로운 목적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봅시다. 내가 원하는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즐거움 같은 것으로 말이야. 잘 생각해봐. 너는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했잖아. 맞아, 그렇긴 해. 활발하고 밝았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겠지? 자, 있겠지라는 게 과연 묻는 걸까요? 확신일까요? 고민해 봅시다. 밑에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생각해. 그리고 요즘 너의 행동이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어. 영수야, 내 말을 들으니 내게 성찰과 변화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좋은 말 들려서 고마워. 요거 아니면 요거겠네요. 그죠? 자, 요 대사님 요 대사입니다. 봅시다. 일단 위에 건지 밑에 건지. 다시 11번에 밑에 네모 박스 봅시다. 뭐라고 하나? 자, 밑줄 뒷부분에 요 위에 한번 볼까요? 영수는 조언 외에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밑줄 건 부분이 여기에 있고 그 이후에도 영수가 나에게 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죠? 격려의 말이 얘가 격려의 말일까요? 얘가 격려의 말일까요? 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위에 거겠죠. 그렇다면 이 밑에, 즉 얘네들보다 위에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대사 잘 봐요. 자, 이 대사 지민의 여기 이 부분, 지민의 이 대사가 있고, 그죠? 그 다음 영수가 뭐라고 했는 거예요. 그 다음 얘가 영수가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 내 말 뒤에, 즉 다시 말하면 지민의 말 뒤에 영수의 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온 대사가 위로와 격려라는 얘기예요. 위로와 격려. 자, 힘내, 격려일 수 있어요. 위로는? 예? 가능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거 있죠. 보세요. 내가 추구하여야 할 목적은 우울과 고통인가 이거인가? 영수의 말은 나에게 나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자, 성찰하는 계기 어디 있어요? 이거네. 그쵸? 여기 왜? 여기 있잖아. 그리고 또 여기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영수의 대사. 그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했고 격려했다. 이해되나요, 순서가? 그렇다면 그 위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세울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맞아라는 이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면 다시 문제 보면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 한 단어로 끝날 수 없죠? 그러면 자기에게 새로운 목적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새로운 목적이보다 활발하고 밝았던 내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 그죠? 그러니 결국 11번에서의 문제의 답은 맞아와 있겠지가 됩니다. 문장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 문제에서 어떻게 한 문장이라고 했어요? 그런 적 없다고. 일반적으로 과천된 문제에서는 그 문장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는 거 꽤 잘 나와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내용 확인 형태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용이 어디서부터 어디인지만 명확하게 잡아주면 돼요. 됐죠? 그러니 답은
맞아와 있겠지가 됩니다. 조금 골치 아픈 이유죠. 기존에 왔던 가천대 문제 형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민이 세웠던 새로운 목적은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어절과 끝 어절은 얘와 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렇게 될 거다. 요게 일반적인 가천대 문제 형식이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역시 두강 했고요. 다음 수업 시간대에 뒷부분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